네,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도형을 삽입했고, 도형에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춰서 예쁘게 입력을 한 다음에 색상을 변환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할 때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첫 번째, 파일의 제목. 자, 내가 작성한 작업한 내용에 대해서 이름이 있어야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서 그 이름을 기억해가지고 불러올 수가 있겠죠. 파일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파일의 이름을 지어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파일이 컴퓨터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방들 중에 어디에 저장이 되는지 그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파일의 이름, 저장되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유념해서 파일을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을 하실 때는 위쪽에 프레젠테이션 1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작업한 내용에 대해서 파일에 이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지금 파일의 이름이 프레젠테이션 1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파일의 이름을 만들어주면 그 이름으로 여기 프레젠테이션 1 부분이 내가 만든 이름으로 변경이 됩니다. 신기하죠? 네,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을 하시려면 파일 탭을 눌러주셔야 돼요. 파일 탭. 자, 여기에 보시면 홈 탭이 기본 탭이라서 항상 기본 값이라서 여기에 열려 있는데 우리가 눌러줘야 되는 건 파일 탭이에요. 파일 탭. 자, 파일 탭 확인되셨나요? 맨 왼쪽에 있죠? 자, 파일 탭을 눌러주면요. 어떻게 변하느냐면 자, 파일 탭 눌러볼까요? 클릭. 자,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죠? 여기에서 저장 메뉴가 있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다른 이름으로 저장 기능을 이용할 때는 원본 파일이 있고 이 원본 파일은 그대로 두면서 또 다른 파일로 복사를 해서 그 내용을 살짝 수정을 할 때 그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 기능을 이용해요. 그냥 저장을 누르게 되면 그냥 원본 파일 맨 처음에 저장하는 거겠죠? 둘 다 어떤 기능이든 둘 다 저장 기능이라서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기능을 이용해서 저장 한번 해볼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 자, 그러면 저장될 위치를 어디에다 저장을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저장되는 위치가 어디냐면 내 컴퓨터, 이 PC에다가 저장을 할 거겠죠? 자, 퍼스널 컴퓨터 요 PC에다가 눌러줄게요. PC 클릭하면 자, 내 PC, 이 PC를 클릭을 하니까 또 여기 내용이 바뀌었어요. 자, 폴더 그림들로 바뀌었죠. 자, 폴더. 여기 여러 가지 폴더들이 있는데 여기에다 저장을 할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내가 여기에다 저장을 하고 싶다 하면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런 데다가 여러분께서 원하는 파일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만들면 되는데 우리는 바탕화면에다가 본인 명의의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프레젠테이션을 다 저장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할 건데 방금 제 화면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이었죠? 여기에서 바로 바탕화면으로 슉 넘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면 자, 여러분 컴퓨터에 2010 버전으로 윈도우 2010이 아니라 윈도우 10 버전으로 이렇게 작업 표시줄이 있고 이 작업 표시줄 맨 오른쪽에 보시면 아주 작은 막대기가 여기 보여요. 보이시나요? 자,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자, 작업 표시줄 여기.
날짜랑 시간이 나오는 작업 표시줄 부분이죠. 그 옆에 더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막대기가 보여요. 여기 막대기. 이 막대기가 바탕화면 바로 가는 단축키입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게 되면 내가 작업하던 화면을 여기 작업 표시줄 밑에다가 내려주고 바탕화면을 먼저 보여줘요. 그래서 얘를 클릭할 때마다 바탕화면 또는 내가 작업했던 화면을 번갈아 가면서 봐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할 때마다. 그죠? 작업했던 화면, 바탕화면, 작업했던 화면, 바탕화면. 번갈아 가면서 볼 수 있죠? 어디를 누른다? 그렇죠. 여기 끝에 있는 하얀색 요 막대기예요. 다 찾으셨죠? 자, 바탕화면 바로가기 버튼입니다. 다 찾으셨죠? 이 버튼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자, 바탕화면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바탕화면으로 와서 우리가 본인 명의의 폴더를 만들 거예요. 이 폴더에다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작업할 파워포인트 내용들을 모아둘 겁니다. 바탕화면 다 오셨어요? 네, 좋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폴더를 하나 만들었죠. 이 폴더에다가 우리가 작업한 파워포인트 내용들을 모아두기로 했었죠. 다시 한번 폴더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바로가기가 뜨나요? 네, 잘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새 폴더 있죠? 새 폴더 눌러줄게요. 새 폴더 클릭. 새 폴더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임의로 찌르레기라는 이름으로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다가 폴더 이름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자기 이름 쓰고 나서 파워포인트를 뒤에 붙여주도록 할게요. 폴더 이름을.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이건 포토샵이네요.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본인 이름 세 글자에 언더바를 쓰고 저는 포토샵이라고 썼는데 이번에는 이 폴더의 이름은 본인 이름 다음에 파워포인트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찌르레기라는 이름을 바꾸는 방법. 자, 폴더를 선택해 주세요. 찌르레기 폴더 선택하고 여러분이 방금 만든 폴더 클릭하시고 방금 만든 폴더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오른쪽 클릭하니까 바로가기가 생성됐죠? 이 바로가기들 중에 밑에 보시면 이름 바꾸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이름 바꾸기 메뉴를 이용해서 방금 만든 찌르레기 폴더의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찌르레기 폴더 클릭. 한 번만 누르는 거예요.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누르셨죠? 자, 그러면 나오는 바로가기들 중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름 바꾸기 있었습니다. 자, 이름 바꾸기 클릭. 자, 클릭해 볼게요. 클릭. 자, 그러면 찌르레기라는 글자 부분을 수정할 수 있게 이렇게 편집 상태로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파일 이름 바꿔줍니다. 홍길동 파워포인트 이렇게 파일명을 바꿔줄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는 뒤에 파워포인트 안 붙여도 돼요. 그냥 본인 이름만 이렇게 써주셔도 괜찮아요. 본인만 이용하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쓰는 거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 폴더 이름 바꾸기까지 되셨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작업한 파워포인트를 여기에다가 이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이름. 내가 작성한 파워포인트의 이름 기억해놔야 저장하고 다음 시간에 불러올 수가 있겠죠? 자, 파일의 이름 중요하고 저장되는 경로.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건지,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 건지 경로,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 위치를 우리는 지금 바탕화면에
본인 명의의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폴더에다가 지금은 폴더를 열어봐도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폴더예요.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저장을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작업 표시줄에 가서 내가 작업하고 있었던 파워포인트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파워포인트 우리 이름이 없어서 지금 프레젠테이션 1이라고 나온다 했죠? 이름을 붙여주면 그 이름으로 얘가 바뀝니다. 자, 저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워포인트 작업 표시줄 눌러주면 다시 아까 화면으로 불러와졌어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여기까지 메뉴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간다? 네. 홈 탭, 기본 탭이라서 열려 있다고 했죠? 홈 탭 바로 옆에 파일 탭을 눌러줍니다. 파일 탭 클릭. 파일 탭 맨 오른쪽에 있어요. 다 찾으셨나요? 네. 파일 탭 클릭. 자, 파일 탭을 눌렀더니 나오는 화면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정보,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었죠. 아까 알려드렸죠? 저장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의 차이. 두 메뉴가 둘 다 저장하는 기능은 같아요. 그런데 어떤 원본 파일이 있을 때 이 파일은 그대로 두고 다른 이름으로 복사를 할 때 쓰는 기능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입니다. 둘 다 저장 기능은 있어요. 둘 다 이용해도 되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은 원본 파일은 그대로 두고 살려두고 복사를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 기능이다라는 거 아까 알려드렸죠? 네, 아까 우리가 저장해도 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도 된다고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 작업한 내용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하게 되면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렀더니 여기 메뉴도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어디에다가 파일을 위치시킬 것인지 컴퓨터가 물어보고 있어요. 이 PC에다 저장을 할까요? 위치를 추가할까요? 폴더를 찾아볼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 PC에다가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메뉴를 눌러주기로 했죠? 이 PC를 눌러줄 겁니다. 자, 다시. 자, 여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신 다음에 이 PC로 들어갈 거예요. PC라는 게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컴퓨터를 말해요. 자, 이 PC 눌러주게 되면 이 PC를 눌러주니까 여기에 있는 메뉴가 바뀌었죠. 자, 여기 있는 메뉴들 중에 우리는 위치를 어디에다 한다? 그렇죠. 바탕화면에서 본인 이름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줄 거예요. 거기가 이제 위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카테고리가 오늘, 어제, 지난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어제, 지난주에 썼던 폴더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폴더들이 나오는 이유는 내가 썼던 걸 기준으로 오늘 쓴 폴더, 어제 쓴 폴더, 지난주에 썼던 폴더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폴더들 중에 자, 지저분하니까 다시 이 폴더들 중에 여기에 나오는 다양한 폴더들 중에 바탕화면 폴더를 한번 찾아보세요. 바탕화면. 저는 지금 카테고리가 지난주 안에 바탕화면이 있는데 저랑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 컴퓨터 환경이랑 저랑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지난주 폴더에서 바탕화면 폴더를 선택할 거예요. 자, 지난주에서 바탕화면 선택. 자, 다시 너무 빨랐죠? 자, 바탕화면을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EPC, 바탕화면 눌러주면요. 자, 바탕화면 눌러볼게요. 바탕화면 클릭. 한 번 눌렀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메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죠. 여기에 보시면 지금 저장되는 경로가 보여요. 자, 유저스 001 이거는
여러분이 윈도우를 설치하실 때 컴퓨터에 이름을 입력하게 돼 있는데 그 이름에 따라서 여기는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마지막 경로 바탕화면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있는 마지막 경로 바탕화면이랑 여기에 있는 메뉴들 중에 바탕화면이랑 똑같아요. 이 경로를 선택해 주면 이 경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바탕화면 여기에 있는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바탕화면 폴더를 선택해도 여기 경로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폴더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자,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은 로컬 디스크 C가 선택되어 있는 상황인데 바탕화면 눌러주면 네, 똑같죠? 여기 중간에 있었던 뭐 유저스 001 이거는 생략되고 바로 내 PC에서 바탕화면 폴더로 들어왔어요. 자, 여기에서 항상 바탕화면에서 여러분 폴더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항상 바탕화면에다가 내가 만든 폴더에다 저장을 할 거예요. 자, 경로가 지금 바탕화면이죠? 자,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들이 여기 내용에 다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 폴더 내용은 저랑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께서 직접 만든 컴퓨터의 폴더들이랑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폴더 내용들이랑 다르니까 자, 여기 내용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그렇죠. 본인 명의의 폴더예요. 본인 명의의 폴더. 아까 만들었던 폴더 저는 여기 있네요. 홍길동 파워포인트 폴더를 찾아주세요. 저는 뒤에 파워포인트를 붙였는데 여러분께서는 따로 안 붙여도 되죠? 본인 명의의 폴더를 찾아주세요. 자, 지금 폴더가 비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다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네. 자, 본인 명의 폴더 다 찾으셨나요? 네, 좋아요.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클릭. 자, 지금 처음 선택한 화면이에요. 클릭을 한 번만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뒤쪽에 경로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폴더를 두 번 따닥 클릭해서 이 폴더 내용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얘를 두 번 따닥 클릭해 주게 되면 여기 마지막 경로에 내 이름으로 폴더 명이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내 바탕화면에 내 이름으로 만든 폴더 더블 클릭 따닥 해주면 해볼게요. 따닥 해주면 어떻게 됐나요? 여기 안에 내용이 비어 있죠. 왜냐하면 내가 만들었던 폴더가 비어 있어서 그래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비어 있게 되고 마지막 경로가 내가 만들었던 마지막 폴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경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PC 바탕화면 안에 내 이름으로 만든 폴더까지 온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하기 위해서 경로를 확인했고요. 여기까지 온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 뭐였죠? 그렇죠. 파일 이름이 중요했죠. 파일 이름이 프레젠테이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파일의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0308 오늘 날짜예요. 오늘 날짜에 그림의 도형 채우기라고 써줄게요. 자, 파일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하시는데 1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써보세요. 오늘 날짜 언더바 그림의 도형 채우기. 자, 띄어쓰기 하셔도 돼요. 이 언더바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파일 이름에 도형의 그림 채우기. 자, 작성하시면서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할 때 중요한 점. 첫 번째, 아니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저장할 때 파일을 생성할 때 중요한 점. 어디에 생성시킬 것인가? 생성된 이름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 파일의 이름.
파일의 이름. 두 번째 저장되는 경로.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는 것인지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름과 경로를 알려드렸어요. 지금 이름 작성하고 계신 거예요. 경로는 어디죠? 그렇죠. 바탕화면 안에 내 이름으로 만든 폴더에다가 지금 경로가 저랑 같이 설정을 하셨죠? 네, 좋아요. 이름 다 작업하셨죠? 작성하셨죠? 그림의 도형 채우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까지 이제 작업을 했어요. 지금 첫 번째 경로, 두 번째 파일 이름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여기에 자,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저장 버튼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자, 저장 눌러주겠습니다. 저장 눌러줄게요. 클릭, 클릭.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 파일의 이름이 그냥 프레젠테이션 1이라고 나왔었는데, 그죠? 지금 우리가 작업한 이름으로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죠?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한번 볼까요? 바탕화면에 가서 보니까 아까 비어있는 폴더였는데 파워포인트 폴더가 생성이 되었어요. 그죠?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동그라미 들어가 있죠? 네, 재밌죠?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자,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 지금 바탕화면을 눌러서 여기 바탕화면 바로가기 알려드렸죠? 바로가기를 눌러서 작업한 내용이 여기 작업 표시줄 내용에 숨어 있는데 파워포인트 작업 표시줄을 눌러서 선택해 주면 다시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투명도를 주어서 색상을 넣는 것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림을 넣어서 붙일 거예요. 자, 그림을 넣을 건데 여러분 바탕화면에 그림 있나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인터넷을 이용해서 다운로드를 받았죠. 그래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죠.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요 프레젠테이션 요 그림 안에 원 안에 지난 시간에는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었죠. 거기 안에 작업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따로 다운로드 받지 않고 여러분 컴퓨터 안에 있는 사진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바탕화면 또는 폴더에 있는 사진을 이용해서 여기에 채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안에 그림을 채워 넣으려면 첫 번째 도형을 선택해야 돼요. 자, 도형을 선택하면 실선이 생긴다고 했죠. 또 각 모서리 변마다 하얀색 동그라미가 생겨요. 또 위쪽에 이 도형과 관련된 메뉴들이 짜라란 나와요. 지금은 홈 탭으로 선택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홈 탭에 관련된 메뉴들인데 자, 도형을 선택해 줄까요? 자, 도형 한번 눌러볼게요. 도형 클릭. 자, 도형을 클릭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도형을 클릭해 주니까 도형과 관련된 그리기 도구 서식이 생겼어요. 자, 지금 서식 탭을 눌러줘야 됩니다. 서식 탭을 눌러주면 여기 메뉴가 좀 바뀔 거예요. 자, 서식 탭 클릭. 여기까지 되셨나요? 도형을 먼저 선택을 해준다. 그리고 위쪽에 생성된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을 확인한다. 자, 서식 탭에서 우리가 이 도형 채우기 버튼을 이용해서 색상을 넣었죠. 이번에는 그림 채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형 채우기 버튼에서 여기 바로가기들 메뉴 보시면 여기 그림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림이라는 메뉴 찾으셨나요? 네, 좋아요. 자, 그림이라는 메뉴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도형 채우기 클릭, 아래에 그림 클릭. 자, 그림을 불러오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화면이 띄어졌다가
그림 삽입이라는 폴더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림을 어디에서 찾아서 넣을 것이냐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메뉴가 자, 그림 삽입 메뉴에서 첫 번째 파일에서 컴퓨터 파일에서 찾겠다. 두 번째 인터넷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겠다. 세 번째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라는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과 관련된 드라이브에서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세 가지의 메뉴가 있는데 우리는 컴퓨터 파일에서 불러올 겁니다. 자, 첫 번째 메뉴를 클릭할게요. 다시 그림 삽입 메뉴에서 컴퓨터 파일에서 불러오겠다. 첫 번째 메뉴를 클릭해 줄 거예요. 첫 번째 메뉴 클릭합니다. 클릭. 자, 그러면 그림 삽입이라는 대화 상자가 또 생겼어요. 그죠? 이번에는 컴퓨터 내에서 그림을 불러올 거기 때문에 어디에서 불러올 건지 경로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경로를 확인하면 그 내용 안에 그림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자, 지금 저는 맨 마지막에 사용했던 경로가 라이브러리라는 폴더 안에 사진이라는 폴더를 이용했었기 때문에 마지막 경로가 뜨고 있어요. 여러분하고는 경로가 다를 수 있어요. 자, 경로를 맞추겠습니다. 바탕화면 있죠? 자, 여기 왼쪽의 메뉴들 보시면 여기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위에 또는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죠? 이 스크롤바를 움직이셔서 바탕화면이라는 메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바탕화면 안에 있는 사진을 넣을 거예요. 사진을 바탕화면 안에 있는 내용의 사진으로 채울 겁니다. 자, 바탕화면을 클릭해 주게 되면 경로가 바뀌게 돼요. 마지막 경로가 바탕화면으로 바뀌겠죠? 좋아요. 자, 바탕화면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 클릭. 자, 바탕화면 클릭해 주니까 경로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내용도 바탕화면 안에 있는 폴더들, 사진들 이런 걸로 바뀌었어요. 자, 바탕화면까지 들어오셨나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자 이제 경로가 바탕화면을 눌러주었기 때문에 바탕화면으로 마지막 경로가 바뀌었고 그 내용도 바탕화면 안에 있는 폴더들, 사진들이 들어와 있어요. 자,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그 사진으로 그림 채우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여러분께서 원하는 사진을 넣어두도록 할게요. 자, 저랑 똑같은 사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똑같은 사진이 아니어도 여러분께서 넣고 싶은 사진으로 넣으면 돼요.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저는 이 그림 파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사진 하나씩 선택하셨죠? 자, 선택한 다음에 눌러주니까 여기에 파일 이름이 여기 딱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삽입 버튼 눌러주는 거예요. 삽입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삽입 클릭. 됐나요? 자, 내가 선택한 그림으로 도형 안에 채워졌어요. 됐나요? 여러분께서도 도형 안에 그림으로 채워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제 테두리 있죠? 테두리를 조금 굵게 처리를 해서 도형의 액자처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테두리를 선택하는 방법은 도형의 윤곽선으로 갈 겁니다. 자, 도형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도형 클릭. 자, 도형 클릭 되셨죠? 그러면 위에 메뉴가 생성된다 했죠. 그리기 도구 다음에 서식 탭 아래 우리가 도형 채우기 메뉴를 이용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테두리를 위해서 도형 윤곽선을 선택합니다. 도형 윤곽선. 자, 도형 윤곽선 찾으셨어요? 도형 윤곽선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자, 도형 윤곽선 메뉴를 보면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아까 도형 채우기 메뉴하고는 밑에가 살짝 다르죠?
우리 이 메뉴 부분에 도형 윤곽선의 이 내용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30분 강의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할게요. 자, 여러분 파일을 이제 닫으셔야 되는데 닫기 전에 저장을 해야 다음 시간에 불러올 수가 있죠. 자, 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을 할 건데 자, 아까 저장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파일 탭에서 저장 버튼 이렇게 누르는 건데 매번 파일 탭 누르고 저장 버튼 누르고 하는 거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빠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단축키 컨트롤 S입니다. 자, 저장하는 단축키가 컨트롤 S키예요. 컨트롤을 먼저 누르신 다음에 S키를 눌러주게 되면 단축하는 기능이 바로 적용이 돼요. 우리가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 탭 클릭, 저장 클릭 이렇게 2번 안 해도 컨트롤 S 눌러주게 되면 바로 저장이 됩니다. 컨트롤 S 다음에 저장 키를 따로 알려드릴게요. 한 번 더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시간에는 파일 클릭, 저장 클릭하셔서 내가 지금 만든 사진 저장 예쁘게 해주시고 컨트롤 S 한 번 더 보여드린 다음에 사진 액자처럼 여기 테두리를 조금 바꾸고 예쁘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컨트롤 S 또는 파일 저장 눌러서 지금 작업하신 내용 예쁘게 저장해 주시고 네, 이제 수업은 종료되었으니까 종료 닫기 누르셔도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